친할수록 입을 닫아야 한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 비밀을 말했다고? 내 입 밖으로 나간 순간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아무리 친해도 자주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선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할까? 기쁨을 나누면 질투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을 잡히기 때문이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영원한 건 없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 세상에는 아무리 친해도 죽어도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딱 3가지가 있다. 첫째, 친구와 돈 거래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사람 사이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다. 결국 그 돈이 친구와 내 사이를 틀어지게 한다. 돈에 있어서만큼은 늘 겸손해야 한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단호하게 거절해라. 거절이 단호하지 않으면 친구 잃는다. 절친인데 어떻게 모른 채 하냐고? 그 친구는 이미 사이가 멀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 빌려주고 멀어지느니 안 주고 멀어지는 게 100배 낫다. 그게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친구란 건 원래 다 부질없다. 친구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마라. 친구한테 잘할 바엔 배우자와 자식에게 잘해야 한다. 돈 거래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다. 돈 자랑도 절대 하지 마라. 돈 있다고 자랑하면 상대방에게 박수 받을 줄 아는가? 박수는커녕 시기 질투만 잔뜩 받게 된다. 나중에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나 받게 된다. 주식, 부동산으로 얼마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날 밥값, 술값은 전부 당신이 계산하게 될 것이다. 밥값 안 내면 욕먹고 그 돈 내면 당연한 게 된다.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친구들 사이에선 평생 돈 없는 척 해야 한다. 진짜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질투 안 할 능력이 되는 친구에게만 자랑하는 게 현명하다. 둘째, 아무리 친해도 힘들었던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과거에 힘들었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고?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에게도 과거 상처는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싸우면 과거의 상처가 모두 오픈된다.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이 아프고 힘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저리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도 됐다. 괜히 친구나 배우자한테 당신의 아픈 이야기를 말하지 말고 이제 그만 상처와 작별해라.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말이 하나 있다. 진실한 친구 하나가 그냥 친구 100명보다 낫다는 말이다. 진짜 그럴까? 아니, 사실 정반대다.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다. 부모, 자식, 형제, 내 배우자와도 평생의 관계가 어려운데 남과 어떻게 평생지기가 되겠는가? 차라리 가벼운 관계가 좋을 때도 많다. 최소한 서로 예의는 지키니까.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나오니까. 혼자 고독하게 지낸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 없다. 좋은 친구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누군가한테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살다 보면 진짜 도움을 주는 건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일 때가 많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 셋째, 타인의 비밀은 절대 꺼내지 마라. 친구의 비밀, 가족의 비밀은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가벼운 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보다 슬플 일은 없다. 또 입장을 바꿔 당신이 절친 한 명에게만 비밀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 모두가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에 대한 모든 신뢰와 우정은 깨지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둬라.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실수를 격려하고 겸손한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적당한 인간관계라는 게 그리 어렵지만도 않다. 근데 대부분은 인간관계 문제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한다. 실제로도 계속된 부부싸움 때문에 늦은 나이임에도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은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배우자인데 자꾸만 싸우게 되지는 않는가? 지금부터는 책, 내 영혼을 다독이는 관계 심리학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당신의 고민을 전부 해결해주겠다. 보답을 바라는 희생은 하지 마라. 자신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을 위해 희생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희생에는 원한도 쉽게 따라온다. 자신이 희생했다고 생각한 만큼 상대가 반응해주지 않으면 곧 원망이 쏟아지고 원한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그 어떤 희생이라도 희생만큼의 보답을 받기는 어렵다. 부부 사이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부부 사이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가치관이 다르기에 잦은 갈등이 유발된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부부 중 남편이든 아내든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한쪽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갈등의 폭은 깊어진다. 이때는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 열등의식을 갖게 된 배경이나 이유부터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부부관계가 집안 핵심이 되는 것이다. 자신만 핵심이 되면 배우자와 가정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낮은 자존감은 부부가 함께 회복해야 하는 둘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인생은 긴 여정이고 풍경은 무한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떨어지고 건강도 청년기처럼 유지하기 어렵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미약해진다. 체력의 고갈이나 노동의 강도, 생활 습관에 따라 신체 건강이 좌우되고 정신 건강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작용하며 타인과의 대립이나 갈등, 충돌로 인한 고통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갈등은 삶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끝내는 것이 실패는 아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의 정보 전달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메시지는 간과한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주에게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라고 묻는 건 손주가 먹고 싶은 것을 사준다는 의미이다. 이에 손주가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할머니는 이 대답에 서운함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 메시지를 차단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고집스럽게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의중이 담긴 메시지를 해석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연인 사이, 동료 사이, 가족 사이에도 적절한 때에 이별 위협을 보내야 한다. 의도적인 연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를 느꼈을 때만 해야 하는 행동이다.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는 이어지고 해결되지 못하면 관계는 끝난다. 관계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지만 관계가 유지될 동력이 없으면 두 사람 모두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관계에는 귀찮은 일이 손님처럼 등장한다. 서로 부탁하고 부탁받는 일이 어려우면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때의 부탁은 신세지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이다. 신세라는 단어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요구, 부탁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편할 수 없다. 부탁은 단순히 어떤 일을 청하는 것이다. 반면 신세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 관계 성립의 동력인 부탁을 신세라고 보는 사람은 관계에서 깊은 실망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진다.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한다 라고 단정한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외로움에 직면한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에게 청하는 다른 사람의 부탁도 싫어한다. 그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 그는 외로움이라는 상자에 갇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실 관계의 본질은 서로 귀찮게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감정을 공유할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기쁨으로 아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그 결과 아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자신감과 당당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부모가 열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 비록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었더라도 아이는 부모에게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에게 신세지기 두려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아낌없이 열정을 품어 충만함과 후회 없는 경험을 시도해보자. 사람 간 깊은 관계 맺기란 매우 힘든 일이기에 사소한 부탁 하나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눈치 보지 말고 진솔한 모습을 보이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없다. 끈끈한 관계는 상대에게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를 지닌다. 약간의 잘못된 언행도 지켜보는 이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서 행동의 범위를 좁힌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심리적 부담이 있다면 이성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실수를 범해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작은 실수에도 상대방이 분노할 것만 같은가? 당신도 까다로운 눈으로 상대를 주시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친구나 부부 간에도 상대방을 조심스레 대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말과 행동할 때 늘 긴장하며 조심스러워한다.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욕구가 있다. 아무리 호의적인 사람이라도 모두 좋게만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대방의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부담은 떨쳐버리자. 기대에 부응하면 상대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맞추기 어렵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일 수 있다. 상대도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러니 우리는 먼저 상대를 보는 눈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기준을 내려야 한다.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면 관계의 유지가 기쁘지 않다.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거짓된 좋은 사람이나 연기된 모습이 아닌 진실한 감정이다. 예를 들어 사랑과 미움, 분노와 기쁨,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걱정 없이 표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표현이 어려우면 관계 맺음에 피곤함이 몰려든다. 이때는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관계에서 자신이 공급해주는 자양분의 척도가 된다.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기회가 부족하면 현재 관계가 좋더라도 점점 시들기 마련이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만으로도 과로하고 피곤한 상태다. 그로 인해 자기 삶의 방식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 주어진 일과 목표 혹은 과제에 밀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친밀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이 위로받고 포용되면 귀속감과 통제감이 주는 안정에서 과로가 해소된다. 과로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보다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친밀 관계에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해받기 원하거든 친밀감을 높이자. 친밀함은 깊은 이해와 포용에서 오는 연결감이다. 연결이 서로를 이어주며 친밀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데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르게 작용한다. 남성은 이성과 논리에 호소하고 여성은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을 띈다.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실 논리와 감성이 친밀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관계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서로를 치유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부족함이 많더라도 그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친밀감 때문이다. 사람마다 결점이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용납되고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단점 또한 상대가 배려해준다. 자신에게 친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삶에 보이지 않는 위안과 힘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라. 가장 좋은 상태는 사고와 언행이 일치하고 생각과 느낌이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자기 보호를 위해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기도 한다. 거짓이라는 판단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감행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감지했느냐 하는 점이다. 자기 자신까지 속여서는 안 된다. 자기 성장은 완벽함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말라는 바람이다. 이게 가능한가? 분명 어리석은 생각이며 알고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바보이다. 진실함이 완벽함보다 낫다. 우리는 자신이 최대한 완벽하고 우호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깊은 접촉을 피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외로운 상태일수록 완벽하려는 의지는 강해진다. 어떤 것이든 자기 자신과 연계가 되어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생활도 도움이 된다. 진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계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용기와 마주설 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내 모습을 드러내기에 주저한다. 볼품없는 자신이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상대에게 드러남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완벽해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의심과 의구심만 불러올 뿐이다. 완벽함은 행복과 인연이 없다. 완벽한 이미지 때문에 자아까지 파괴하기도 한다. 진정한 행복을 좇고 완벽한 껍데기에 매몰되지 마라. 진실은 완벽함보다 낫고 더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든 진실한 모습으로 세월의 세례를 거쳐야 우리의 생명력이 단련된다. 인생의 비전 또한 도약할 수 있다. 사업도 그렇고 취미와 감정도 마찬가지다. 진실한 모습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관계에서 풍성하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의견과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공간과 면적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모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신과 다른 견해와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마음의 공간이 좁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약간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해 자신과 일치하도록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면 관계는 깨진다. 불편하지만 이를 수용하는 사람은 상대의 눈치를 보고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임한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관계는 어긋나고 유대는 끊어진다. 타인을 용납하는 정도가 우리 마음의 크기를 결정한다. 여기에 더불어 타인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마음에 담아주었는지에 따라 마음의 넓이와 폭이 정해진다. 일방적으로 상대를 이해해야 할 처지라면 그 마음의 크기는 크지만 깊이는 얕을 수 있다. 반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 담겨 있는 걸 알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베풀게 된다. 신뢰는 깊고 깊은 물이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문을 개방하면 찬바람도 들어올 수 있고 심하면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에 내재된 따뜻함과 온기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찬바람의 위력을 잠재운다. 문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자마자 바람과 서리를 경험했기에 문을 여는데 두려움이 있다. 사람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고 감정적 연계가 부족한 까닭에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느낀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신뢰를 경험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길고 어렵지만 아름다운 경험임은 분명하다. 친할수록 입을 닫아야 한다.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라. 비밀을 말했다고? 내 입 밖으로 나간 순간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아무리 친해도 자주 만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선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할까? 기쁨을 나누면 질투하기 때문이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을 잡히기 때문이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말고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영원한 건 없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숨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 세상에는 아무리 친해도 죽어도 하면 안 되는 말과 행동이 딱 3가지가 있다. 첫째,
친구와 돈 거래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사람 사이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다. 결국 그 돈이 친구와 내 사이를 틀어지게 한다. 돈에 있어서만큼은 늘 겸손해야 한다. 돈 빌려달라는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단호하게 거절해라. 거절이 단호하지 않으면 친구 잃는다. 절친인데 어떻게 모른 채 하냐고? 그 친구는 이미 사이가 멀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다. 빌려주고 멀어지느니 안 주고 멀어지는 게 100배 낫다. 그게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친구란 건 원래 다 부질없다. 친구에게 뭔가를 바라거나 기대하지 마라. 친구한테 잘할 바엔 배우자와 자식에게 잘해야 한다. 돈 거래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다. 돈 자랑도 절대 하지 마라. 돈 있다고 자랑하면 상대방에게 박수 받을 줄 아는가? 박수는커녕 시기 질투만 잔뜩 받게 된다. 나중에 돈 빌려달라는 연락이나 받게 된다. 주식, 부동산으로 얼마 벌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날 밥값, 술값은 전부 당신이 계산하게 될 것이다. 밥값 안 내면 욕먹고 그 돈 내면 당연한 게 된다. 고마워하지도 않는다. 친구들 사이에선 평생 돈 없는 척 해야 한다. 진짜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질투 안 할 능력이 되는 친구에게만 자랑하는 게 현명하다. 둘째, 아무리 친해도 힘들었던 얘기는 절대 하지 마라. 과거에 힘들었던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고? 내 과거의 불행이 상대방에게는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한 입을 덮고 자는 배우자에게도 과거 상처는 얘기하지 마라. 나중에 싸우면 과거의 상처가 모두 오픈된다.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이 아프고 힘든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되는가? 그만큼 마음 저리게 후회했으면 이제 그만 보내줄 때도 됐다. 괜히 친구나 배우자한테 당신의 아픈 이야기를 말하지 말고 이제 그만 상처와 작별해라.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말이 하나 있다. 진실한 친구 하나가 그냥 친구 100명보다 낫다는 말이다. 진짜 그럴까? 아니, 사실 정반대다.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이다. 부모, 자식, 형제, 내 배우자와도 평생의 관계가 어려운데 남과 어떻게 평생지기가 되겠는가? 차라리 가벼운 관계가 좋을 때도 많다. 최소한 서로 예의는 지키니까. 돈 빌려달라는 소리는 안 나오니까. 혼자 고독하게 지낸다고 해서 외로워할 필요 없다. 좋은 친구 만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당신이 누군가한테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살다 보면 진짜 도움을 주는 건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일 때가 많다. 그리고 살다 보면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가장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다. 셋째, 타인의 비밀은 절대 꺼내지 마라. 친구의 비밀, 가족의 비밀은 마음속 판도라의 상자 깊은 곳에 넣고 잊어버려라. 내 가벼운 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되는 것보다 슬플 일은 없다. 또 입장을 바꿔 당신이 절친 한 명에게만 비밀을 얘기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알고 보니 모두가 당신의 약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절친에 대한 모든 신뢰와 우정은 깨지고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될 것이다. 인간관계는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둬라. 사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실수를 격려하고 겸손한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 적당한 인간관계라는 게 그리 어렵지만도 않다. 근데 대부분은 인간관계 문제로 외로워하고 힘들어한다. 실제로도 계속된 부부싸움 때문에 늦은 나이임에도 이혼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고 이해받고 싶은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배우자인데 자꾸만 싸우게 되지는 않는가? 지금부터는 책, 내 영혼을 다독이는 관계 심리학을 통해 인간관계에 대한 당신의 고민을 전부 해결해주겠다. 보답을 바라는 희생은 하지 마라. 자신을 먼저 보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남을 위해 희생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런데 희생에는 원한도 쉽게 따라온다. 자신이 희생했다고 생각한 만큼 상대가 반응해주지 않으면 곧 원망이 쏟아지고 원한으로 전환된다. 하지만 그 어떤 희생이라도 희생만큼의 보답을 받기는 어렵다. 부부 사이에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부부 사이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가치관이 다르기에 잦은 갈등이 유발된다. 부부 문제는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게 맞다. 하지만
부부 중 남편이든 아내든 이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진 한쪽이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갈등의 폭은 깊어진다. 이때는 갈등의 원인을 해결하기 전에 열등의식을 갖게 된 배경이나 이유부터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가정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부부관계가 집안 핵심이 되는 것이다. 자신만 핵심이 되면 배우자와 가정의 균형이 깨지기 쉽다. 낮은 자존감은 부부가 함께 회복해야 하는 둘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인생은 긴 여정이고 풍경은 무한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떨어지고 건강도 청년기처럼 유지하기 어렵다.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함께 미약해진다. 체력의 고갈이나 노동의 강도, 생활 습관에 따라 신체 건강이 좌우되고 정신 건강은 스트레스가 주 원인으로 작용하며 타인과의 대립이나 갈등, 충돌로 인한 고통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관계 속에서 유발되는 갈등은 삶을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때 관계를 끝내는 것이 실패는 아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은 관계에서 자신의 정보 전달에만 집중하고 상대방의 메시지는 간과한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손주에게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라고 묻는 건 손주가 먹고 싶은 것을 사준다는 의미이다. 이에 손주가 먹고 싶은 거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할머니는 이 대답에 서운함을 느낄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외부 메시지를 차단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고집스럽게 표현한다. 다른 사람의 의중이 담긴 메시지를 해석하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연인 사이, 동료 사이, 가족 사이에도 적절한 때에 이별 위협을 보내야 한다. 의도적인 연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를 느꼈을 때만 해야 하는 행동이다. 그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는 이어지고 해결되지 못하면 관계는 끝난다. 관계는 사람을 성장시키고 단련시키지만 관계가 유지될 동력이 없으면 두 사람 모두 성장할 기회를 잃는다. 관계에는 귀찮은 일이 손님처럼 등장한다. 서로 부탁하고 부탁받는 일이 어려우면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이때의 부탁은 신세지는 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이다. 신세라는 단어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요구, 부탁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편할 수 없다. 부탁은 단순히 어떤 일을 청하는 것이다. 반면 신세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부담을 주는 일이다. 그런데 관계 성립의 동력인 부탁을 신세라고 보는 사람은 관계에서 깊은 실망을 겪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진다.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한다 라고 단정한다. 이런 철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외로움에 직면한다.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에게 청하는 다른 사람의 부탁도 싫어한다. 그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 그는 외로움이라는 상자에 갇힌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사실 관계의 본질은 서로 귀찮게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감정을 공유할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기쁨으로 아이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다. 그 결과 아이는 긍정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자신감과 당당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하지만 부모가 열정 없이 아이를 양육하면 비록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었더라도 아이는 부모에게 부담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에게 신세지기 두려워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이나 사물과의 관계에서 아낌없이 열정을 품어 충만함과 후회 없는 경험을 시도해보자. 사람 간 깊은 관계 맺기란 매우 힘든 일이기에 사소한 부탁 하나에도 노력이 필요하다. 눈치 보지 말고 진솔한 모습을 보이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관계를 떠나서 혼자 살 수 없다. 끈끈한 관계는 상대에게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심리를 지닌다. 약간의 잘못된 언행도 지켜보는 이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라서 행동의 범위를 좁힌다. 만약 당신에게 이런 심리적 부담이 있다면 이성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실수를 범해볼 것을 권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자.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가? 작은 실수에도 상대방이 분노할 것만 같은가? 당신도 까다로운 눈으로 상대를 주시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선도 다른 사람에게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친구나 부부 간에도 상대방을 조심스레 대하는 유형이 있다. 이들은 말과 행동할 때 늘 긴장하며 조심스러워한다. 우리에게는 진심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는 욕구가 있다. 아무리 호의적인 사람이라도 모두 좋게만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상대방의 기대에 부합해야 한다는 부담은 떨쳐버리자. 기대에 부응하면 상대는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게 되어 있다. 맞추기 어렵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일 수 있다. 상대도 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러니 우리는 먼저 상대를 보는 눈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기준을 내려야 한다.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면 관계의 유지가 기쁘지 않다.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은 거짓된 좋은 사람이나 연기된 모습이 아닌 진실한 감정이다. 예를 들어 사랑과 미움, 분노와 기쁨, 아름다움과 추악함을 걱정 없이 표현하고 자유롭게 이야기가 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로운 표현이 어려우면 관계 맺음에 피곤함이 몰려든다. 이때는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관계에서 진정한 자신을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관계에서 자신이 공급해주는 자양분의 척도가 된다.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기회가 부족하면 현재 관계가 좋더라도 점점 시들기 마련이다. 현대인들은 일상생활만으로도 과로하고 피곤한 상태다. 그로 인해 자기 삶의 방식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다. 주어진 일과 목표 혹은 과제에 밀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친밀한 관계를 위해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에 피로를 느끼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친밀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이 위로받고 포용되면 귀속감과 통제감이 주는 안정에서 과로가 해소된다. 과로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보다 즐길 줄 아는 진정한 삶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친밀 관계에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해받기 원하거든 친밀감을 높이자. 친밀함은 깊은 이해와 포용에서 오는 연결감이다. 연결이 서로를 이어주며 친밀 관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데 남성과 여성이 조금 다르게 작용한다. 남성은 이성과 논리에 호소하고 여성은 감성에 호소하는 경향을 띈다. 물론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사실 논리와 감성이 친밀감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 관계는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동시에 서로를 치유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부족함이 많더라도 그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친밀감 때문이다. 사람마다 결점이 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면 용납되고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단점 또한 상대가 배려해준다. 자신에게 친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 삶에 보이지 않는 위안과 힘을 준다. 어떤 상황에서든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라. 가장 좋은 상태는 사고와 언행이 일치하고 생각과 느낌이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자기 보호를 위해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기도 한다. 거짓이라는 판단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감행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진실하고 정확하게 감지했느냐 하는 점이다. 자기 자신까지 속여서는 안 된다. 자기 성장은 완벽함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완벽을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보이지 말라는 바람이다. 이게 가능한가? 분명 어리석은 생각이며 알고도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바보이다. 진실함이 완벽함보다 낫다. 우리는 자신이 최대한 완벽하고 우호적인 사람으로 보이길 원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과의 깊은 접촉을 피하기도 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모습, 비참한 모습을 발견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외로운 상태일수록 완벽하려는 의지는 강해진다. 어떤 것이든 자기 자신과 연계가 되어야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생활도 도움이 된다. 진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계는 껍데기일 뿐이다. 그러므로 완벽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용기와 마주설 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한 내 모습을 드러내기에 주저한다. 볼품없는 자신이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상대에게 드러남을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완벽해 보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이는 의심과 의구심만 불러올 뿐이다. 완벽함은 행복과 인연이 없다. 완벽한 이미지 때문에 자아까지 파괴하기도 한다. 진정한 행복을 좇고 완벽한 껍데기에 매몰되지 마라. 진실은 완벽함보다 낫고 더 중요하다. 언제 어디서든 진실한 모습으로 세월의 세계를 거쳐야 우리의 생명력이 단련된다. 인생의 비전 또한 도약할 수 있다. 사업도 그렇고 취미와 감정도 마찬가지다. 진실한 모습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관계에서 풍성하고 에너지 넘치는 느낌을 받았느냐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 다른 의견과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공간과 면적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감정 소모가 발생하는 원인은 자신과 다른 견해와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마음의 공간이 좁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약간의 공간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해 자신과 일치하도록 강요하는 지경에 이르면 관계는 깨진다. 불편하지만 이를 수용하는 사람은 상대의 눈치를 보고 자극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임한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관계는 어긋나고 유대는 끊어진다. 타인을 용납하는 정도가 우리 마음의 크기를 결정한다. 여기에 더불어 타인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마음에 담아주었는지에 따라 마음의 넓이와 폭이 정해진다. 일방적으로 상대를 이해해야 할 처지라면 그 마음의 크기는 크지만 깊이는 얕을 수 있다. 반면 여러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 담겨 있는 걸 알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올라가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을 베풀게 된다. 신뢰는 깊고 깊은 물이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그러나 문을 개방하면 찬바람도 들어올 수 있고 심하면 칼처럼 우리의 마음을 도려내기도 한다. 하지만 마음에 내재된 따뜻함과 온기는 상처를 아물게 하고 찬바람의 위력을 잠재운다. 문제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마음의 문을 열자마자 바람과 서리를 경험했기에 문을 여는데 두려움이 있다. 사람 간의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고 감정적 연계가 부족한 까닭에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느낀다. 주변 사람과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신뢰를 경험해야 한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은 매우 길고 어렵지만 아름다운 경험임은 분명하다.